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즘 코스피 지수가 몇인가요?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몇 퍼센트예요? 몇 포인트예요 참? 2000. 2280? 2300 안 찍었나 아직? 아직 못 찍었고 220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2200대 후반이면 거의 최고점 아닌가요? 그죠? 2200대 후반을 찍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식 여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 어디 다 부동산에 올인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올인했으면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자, 2200대 후반이면은 이때 주식이 되게 좋은 시장이잖아요. 호경기죠, 주식은. 그런데 지금 주식 하신 분들 주변에 물어보게 되면은 여전히 돈 번 분들 많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그게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뭐 외국인이라든가 전문가들 쏠려서 그런 걸 수 있겠고, 개미 투자를 잘 못 벌잖아요. 개미들 중에서도 많이 번 분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그런 쏠림 현상도 있을 뿐더러 얘네가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주식에 상장된 기업체가 수천 개잖아요. 2000개 이상 되잖아요. 그 기업체 중에서도 올라간 게 있고 떨어진 게 있고 왕창 떨어진 놈이 있고 왕창 올라간 놈이 있고 안 움직인 놈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선별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100이면 100 다 돈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리 좋은 시절에 투자해서도 실패하는 분이 있고요. 정말 안 좋은 시기에 투자해도 성공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경기가 좋으면 해야지. 그죠? 경기가 좋으면 해야지 했는데 10년째 그러고 있는데 매년 경기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경기가 정말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때도 매일 물어보면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체감 경기 더더욱 심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걸 기다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미래 예측을 하고 어떤 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을 투자해야 될지, 내 자금 갖고 언제 팔아야 되니까 뭘 사야 될지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야지 해야 된다. 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되던 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는. 그걸 기다리다가는 여러분들 영원히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못했대. 그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2, 3년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 막상 떨어지면 그 사람도 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또 못해요. 영원히 못하는 거야. 그럼 아예 부동산에 신경을 끄든가 계속 관심은 가해지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하시긴 하시되 조금 공부해서 괜찮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만 하게 되면요.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몇 배 번대니까요. 진짜로. 어지간하면은 네, 이상한 것만 안 하시게 되면 이상한 것만 걸러내면 돼요. 우리 분양형 호텔 같은 거 있죠. 분양형 호텔. 네, 이런 거 보통 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별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주택 조합 같은 거 어때요? 네, 이런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나쁘다, 성공적인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하기에. 하면 안 되죠. 토지 같은 건 어떨까요? 토지는 진짜 잘 골라야 되거든요. 이것도 성공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어설프게 막 따라가서 뭐 전화 받고 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내가 전문적으로 파갖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아파트 하세요. 빌라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이건 그냥 두면 올라가거든. 근데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뭐 빌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주거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아파트는 지역은 물론 지방과 서울 비교했을 때는 서울이 훨씬 더 좋지만 뭐 지방을 해도 관계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방을 하시게 되면 거의 필패입니다. 필패. 예.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시기 불문하고 예. 이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특징을 제가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몇 년이죠? 30년입니다. 현재 30년, 40년에 30년을 줄었는데 그러면 90년대 초반이면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초반이면은 2020년대 초면은 재건축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재건축이. 2020년대 초반 되는데 사실 일기 신도시로서 1기니까 말 그대로 얘가 최초의 신도시가 되는데 이런 최초의 신도시가 새 걸로 변모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 한 200만 호가 되는 물량이 재건축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보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전반적 상승은 일어나가겠지만 순차적으로 하겠죠. 지금 강남, 강동구 이쪽에 최근에 재건축 물량 많다고 이주 수요 막 난리 나잖아요.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폭탄 맞은 거죠. 그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변모가 될지 몇 년 뒤에 한 5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그때 또 윤곽이 나타나겠죠. 목동도 그렇고, 목동 노원 같은 거는 지금 시작했죠.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다가왔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추진이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